편집을 또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장애가 있고요. 예, 중증 장애이고 아. 이제 휠체어 장애입니다. 음, 이제 그 장애는 근육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육병 장애라고 해서. 네, 그래서 3살 때부터 이제 근육병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그 걸어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휠체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휠체어 지금이 얼마나 지금 타신 거죠? 휠체어 탄 지가 지금 한 20년 됐죠? 20년? 예, 30년. 30년? 예, 네. 근육병이라고 해서 좀 생소할 것 같은데 네. 근육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근육병은 그 이제 원인을 잘 모르는 질환이거든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요. 예. 이제 근육의 힘이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는 병이에요. 예, 그래서 진행성인 경우가 이제 많아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약도 없고 좀 어려운 그런 질환이죠. 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많았죠. 환경적으로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안 돼 있고 또 인식도 또 이제 같이 생활하는 그런 학교 다닐 때 그런 학생들하고 부모님의 인식도 또 선생님의 인식도 개선이 안 돼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80년대 90년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그래도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또 안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놀리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많이 없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도와줘서 이제 학년이 그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은 뭐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 올라가면은 이제 3층 교실 쓰잖아요. 보통 가장 높은 층 교실 쓰는데 친구들이 다 그 휠체어를 들고 양쪽 한 네 군데를 잡고 휠체어를 들고 내리고 올리고 하고 뭐 음악실이나 과학실 같은 거 이동할 때도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지냈죠. 좀 뭐 일단 장애가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장애가 있고 장애가 굉장히 중증 장애라서 특히 이제 그런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항상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좀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면은 뭐 어려운 난관 같은 경우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취미 생활은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그 SNS에 포스팅 좀 하고 있고요. 주로 저는 교회를 다녀서 뭐 신앙적인 글이나 또는 뭐 음악을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휠체어 장애인이다 보니까는 음악 듣는 거는 이제 제한이 없으니까 음악을 좋아하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들에 관련된 포스팅 같은 거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쓴 시가 좀 저는 시를 써요. 좀 글 쓰는 건 이렇게 단순히 이제 평론도 하지만 음악 평론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저는 이제 시를 쓰는데 그런 시가 좀 희망적인 시들이 좀 있어요. 작품 생활 하시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네. 그 책을 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근육병 같은 선후배분들 중에 이제 그 학교를 다니기 어렵잖아요. 근육병 장애인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하고 가족들이 많이 지원을 해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는데 다른 후배나 아니면 선배님들 보면은 학교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동하기도 어렵고 거기 가서도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안 돼 있고 또 편견도 있고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 분들이 이제 집에서 주로 책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시를 쓰고 그렇게 해서 시집을 내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저도 시를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쓰고 있는데 모이면은 책 한 권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그 대학교 때까지 부모님이 차로 이동 저기 그걸 뭐라 그러죠? 출퇴근이 아니라 통학, 네. 진짜 통학을 차로 다 이동해 주셨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맞춰서 학교에 이동해 주시고 끝나면 또 데리러 오시고 그거 다 부모님이 해주셨죠. 저는 이제 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은 제가 혼자 스스로
이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나와서 또 퇴근할 때 또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런 어떤 꿈 같은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10년 정도 지금 됐고요. 그거는 이제 장애인분들도 또 자기 다른 분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또 자기가 본인도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장애인이니까는 출퇴근하기 어렵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또 자기가 이런 제도 같은 것도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복지 제도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저 같은 경우도 장애인 콜택시가 있다는 건 알았고 한두 번 타봤는데 대기 시간도 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안 타다가 10년 전서부터 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콜택시로 꼭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저기 출퇴근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장애인분들도 그런 거를 활용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최대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는 그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장애인 콜택시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면 되고요. 콜택시 이용하려면 일단은 그 전화하셔서 그 콜택시 번호가 있어요.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신청하겠다고 얘기하시고 그 거기에 안내에 따라서 그렇게 접수를 하시고 나서 신청이 그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접수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즉시콜로 해서 필요할 때 이제 콜택시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앱이나 전화로. 그러면 요청하면은 저기 콜택시가 와서 하는데 대기 시간이 지금 현재 대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즉시 오실 때도 많지만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대략 몇 시간 정도 대기를 하나요? 평균적으로는 한 뭐 2시간 정도 모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애매한 게 이제 바로 이 근처에 차가 있으면 또 잡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무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시간 이전에 우선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 감안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점은 아무래도 좀 그 목욕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불편해요. 목욕하는 것도 제가 뭐 샤워하고 자주 하면 좋은데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이 또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 활동보조인을 또 이용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또 조건에 맞는 분들을 또 이렇게 목욕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또 동성이어야 되고 또 체격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만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목욕하는 거 그런 게 많이 좀 불편하죠.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그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덜 돼 있고 또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불편해서 사실 동네 같은 경우도 약속이나 이런 걸 잡으려면은 뭐 백화점, 대형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뭐 정말 그 경사로가 있는 그런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식사를 한다고 그럴 경우에 다 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턱들을 뭐 전동 휠체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기 더 힘들고 수동 휠체어는 누가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 자주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서 또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드는 사람도 다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좀 잘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애인에 대해서 좀 인식들이 좀 개선이 돼야 또 이렇게 좀 통합교육 같은 거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교육 같은 거를 많이 받아야지 이제 또 경쟁력 있게 또 사회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관심이 뭐 어떤 그런 좀 따뜻한 그런 관심과 배려를 좀 가지고 비장애인 분들이 그렇게 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죠. 네. 여자친구도 저기 사귀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그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하고 또 이제 뭐 연애라는 거는 연애하고 나서 이제 결혼으로 이어지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조금 뭐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이렇게 뭐 짧지 않은 뭐 삶을 살아왔지만은 또 그것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한다면은 마음의 태도를 또 긍정적으로 갖고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희망적으로 본인이 가장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본인은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가 사실 자기분들이 쉽지가 않은 환경이에요. 사실은 그냥 낙심하게 되고 다른 분들의 마음이 다른 분들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의견들로 인해서 본인도 그렇게 가기 쉬운데 좀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저도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예전에 아침마당 나갔을 때도 공기고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 또 찐 박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또 솔깃하네요. 그 저는 좀 여성적인 부분 좋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웃어주고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여자분이면 좋겠고요. 또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저를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여자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요즘 굉장히 그 입시도 어렵고 또 굉장히 좀 어떤 강팍한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단기간에 또 저기 정말 평생 학습해야 되는 것들을 다 공부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조급한 마음 가지면은 좋지 않고 항상 마음의 태도를 부정적이고 그런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에 주어진 것들이 또 다 있을 거예요.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그런 조건들에 더욱더 감사하고 또 그렇지 못한 조건들은 또 본인이 또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은 또 충분히 또 좋은 또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단지 공부뿐만 아니라 또 이 생활하는 동안에 뭐 대인 관계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얻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단지 그 공부로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공부만 잘해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 또 대인관계나 사회 그런 봉사라든지 그런 거 활동을 통해서 많이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한쪽에 공부하는 거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 또 이렇게 휴식을 또 이렇게 쉬면서 또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좀 이렇게 예, 밸런스 있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또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장애가 이제 제가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욱더 잘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뭐그 그 사회에서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이 있다 보니까 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그 열린 문틈 사이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제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또 어머님이 저를 대할 때 너무 뭐 이렇게 에, 강압적으로 이렇게 뭐 공부만 하라고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너무 음, 방임하지도 않았고 적절하게 부모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특히 이 사랑으로 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에, 우리가 이제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대하면 훈계하고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돌봐주면은 자녀들을 돌봐주면은 자녀들이 그 진심을 다 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나를 뭐 훈계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훈계할 때가 있고 또 감정적으로 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좀 구분해서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칭찬해주고 사랑으로 또 혼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그건 다 자녀들이 느끼게 되고 그런 걸 느낀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또 부모님 말씀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생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도 저기 사랑으로 많이 대해주셨죠. 뭐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요. 특별히 뭐 그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뭐 너무 또 이렇게 그
편애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교육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이 또 본을 또 보여야 되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삶의 모습에서 뭐 정직하고 또 이렇게 선을 베풀고 남에게 그런 모습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도 그런 모습을 닮아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방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교육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찐박사님 구독자로서 보면은 또 굉장히 다양하게 음악 방송도 하고 또 사춘기 학생들에 대한 고민도 들어보고 아주 좋은 콘텐츠로 방송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제가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출연이 되는데 일단은 이 장애가 있든 없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특히 장애가 없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더 감사한 거거든요. 장애가 있는 분들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뭐 감사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건강한 부분, 장애가 없는 부분에 대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태도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또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또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보완할지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신을 믿는데 신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신이 이제 작가 되시고 그렇게 제 삶의 작가 되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두려울 게 별로 없고 어려움이 없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노력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방법들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와요. 감사합니다.